네. 관객 500만을 넘기는 흥행 영화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나오는 동네 중에 한 곳이 바로 서울 구로에 있는 대림동입니다. 영화에서 그려지는 모습이 다양했죠. 강도, 납치부터 장기 밀매의 난자 적출까지 온갖 강력 범죄의 소굴로 그려졌는데요. 영화에 등장하는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전에요. 잠시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동네 조선족들만 사는데 밤에 칼부림도 많이 나요. 여건 없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경찰도 잘 안 들어와요. 저 웬만해선 길거리 다니지 마세요. 네, 원고 측 대리를 맡았던 조영관 변호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관 변호사님. 변호사입니다. 네, 네, 중국 동포들이 영화 제작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였죠. 예, 예,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시작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되고 나서 사실 이제 굉장히 흥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족 동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았는데 네, 영화 내용 중에 이제 대림동의 모습들이 그대로 음, 영화가 제작됐던 시점의 대림동의 모습들이 어떤 CG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로 묘사하거나 네, 앞서 들려주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과 다른 정보들, 사실 이제 대림동 지역에 뭐 칼부림이 많이 나거나 혹은 뭐 경찰도 포기한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대림동 주민이라든가 조선족 동포분들이 잘못된 묘사다, 우리는 이런 음,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항의를 하는 일들이 좀 있었고, 네,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영화사를 상대로 해서 좀 이 문제를 좀 제기해 보자라고 해서 음,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소송에 들어갔고 1심에서는 이 법원이 영화사의 손을 들어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네, 당시의 판결의 어떤 근거가 뭐였을까요? 이제 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크게는 다소 불쾌하거나 좀 부정적인 묘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화라는 매체의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네. 이런 이제 주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어, 원고들은 이제 이러한 영화를 만들고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동이다라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다소 좀 불쾌한 부분은 있지만 이거를 이제 불법 행위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음, 영화를 만드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행위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2심에서는 좀 달라진 거죠? 예, 예, 뭐 네. 조금 달라졌습니다. 2심에서는 화해를 권고했던데, 먼저 이 화해 권고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예, 이제 법원의 이제 민사소송에서 양쪽의 당사자들의 주장을 100% 이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이런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양쪽의 주장은 어느 정도 가운데서 좀 절충하고 조정을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네. 재판부에서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았더니 이런 정도로 서로 좀 화해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권고를 쌍방에게 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양 당사자가 그런 법원의 화해 공고에 대해서 서로 이의하지 않으면 음, 이제 그 결정은 실제 판결의 효력과 동일하게 네. 인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분쟁은 끝나는 절차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해 권고를 했는데, 그러면 이거 양쪽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네. 이제 법원에서 했던 화해 공고 결정의 요지는 영화를 제작했던 피고 영화사가 이 영화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고 또 영화를 보는 조선족 동포들, 원고들 같은 원고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한 부분이 있으니 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네. 번째는 이런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정 외국인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런 불편한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음,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라. 이 두 가지를 이제 피고에게는 제안했고요. 네. 원고들에게는 금전상 손해배상 부분은 포기하자. 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었고 이 법원의 제안에 대해서 쌍방 모두 이제 수긍을 해서 네네.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양쪽 다 받아들이고 했군요, 일단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심과 2심의 판결이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2심은 네네네. 어떤 설명을 하고 있나요? 네, 2심에서는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영화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아. 사실을 좀 인정했고요. 아.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원고들이 주장했던 여러 내용들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이제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 혐오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네. 그러한 책임이 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을 법원이라는 공적 기관에서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좀 1심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조영관 변호사님 연결한 그 대화하는 이유도 이른바 혐오 표현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연결을 했는데 예, 그렇다면은 영화나 다른 예술 작품에도 영향을 많이 줄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이제 특히 뭐 중국 동포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묘사라든가 좀 폭력적인 묘사라는 것이 우리 영화라든가 개그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뭐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손쉽게 좀 무비판적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과 좀 다른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음. 근데 이제 이번 판결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법원에서 이러한 표현 행위에 대해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판결이나 화해 공고 결정이라는 이름으로 좀 공고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결국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영화 제작사나 혹은 뭐 방송을 만드는 방송국에서도 이런 판결이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인지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거나 영상을 제작할 때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없는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법적인 부분에서 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 영상물 심의 과정이라든가 혹은 방송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라든가 혹은 이제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을 이런 정도는 좀 지켜야 된다라는 네. 가이드라인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고 서로 좀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좀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2102번님. 이제 1심과 비슷한 맥락이었겠죠. 그 영화와 현실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연한 네네. 픽션인데 이런 문자 주셨고 예, 예. 6404번님은요. 영화에서 정치인이나 검사가 좋게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럼 예, 예. 앞으로 이 정치인이나 검사들도 줄 소송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어떻게 답변을 예, 예.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혐오 표현이 문제인 것은 그 대상이 이제 권력이 없는 소수 집단인 경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사회 문제를 비판하거나 네.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도구로서 영화나 이런 것들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혐오 표현은 결국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열악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차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저 역시도 영화를 표현한 방송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가 뭐 넓게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다만 네. 우리가 그동안 인종차별이라든가 최근 뭐 미국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좀 반대하는 그런 네. 흐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차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미처 그동안 성찰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표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짚어보고 그래야 그 영화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더 즐겁고 더 불편하지 않는 불편하지 것이 않게. 네. 그런 것이 이제 진정한 의미의 이제 표현의 자유의 범위인 것이지 누군가 알겠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계속 만드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는 사회적 약자 보호다. 네. 그 변호사님께서는 대림동에서 이주민들 이 법률 자문을 돕는 그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주 현실에 대해서 아주 피부로 와닿는 위치에 계실 텐데 실제 네네네. 느끼는 어떤 이주민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인종차별이 어떤 문제다, 혹은 네. 이걸 좀 개선해 보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때도 뭐 대림동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뭐 위생관념이 없더라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있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비판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조금씩은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우리나라 한국 사람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저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성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우리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마주하고 마주치다 보니 네.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도 중국 사람들은 출입 금지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랬었죠. 붙이는 네. 카페들이 있었다거나 네, 네. 이런 것들에 이제 차별적인 익숙하지 않은 네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좀 더 위험하게 할 뿐이지 네. 더 안전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걸 좀 경험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좀 성찰이 좀 앞으로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에 등장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처음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이 나와서요. 관련된 이야기 조영관 변호사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